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경제특화 뉴스 쏙쏙 경제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보시죠. 올해 상반기 10대 그룹 상장 계열사에서 나간 직원이 4,7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3대 조선사에서 가장 많은 3,200여 명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정부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싼 이자로 월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가구로 확대합니다. 하지만 월세를 내면서 대출 이자도 내려는 집이 얼마나 될지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9.4% 줄어 13개월 연속 감소하며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허위 과장 광고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홈쇼핑 보험 판매에 대해 금융당국이 제재에 나섰습니다. 법규를 3차례 위반하면 생방송 대신에 녹화 방송을 하도록 해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네, 연일 35도를 넘나드는 기록적인 더위가 이어지면서 집집마다 올여름 전기요금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지난달치 요금 고지서가 이제 속속 도착하고 있죠. 전기요금 폭탄이라는 말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광역시에 사는 윤모 씨가 받은 전기요금 내역입니다. 지난달 9일부터 이달 8일까지 한 달치 전기요금이 32만 원입니다. 전력 사용량을 489kWh에서 733kWh로 1.5배 늘렸더니 요금이 20만 원 더 나왔습니다. 윤 씨처럼 검침일이 월 초인 가구에 전기요금 고지서가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437만 가구에 8월 고지서 발송을 완료했고 515만 가구에 고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나머지 1249만 가구에는 이달 말부터 차례로 고지서가 나갑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에어컨을 안 켜고는 도저히 생활할 수 없는 날씨인데 밤에도 계속 에어컨을 애들 때문에 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틀어서 전기요금이 좀 걱정이 됩니다. 지난주 정부는 7월부터 9월까지 전기요금을 20% 정도 깎아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발송된 고지서에는 반영되지 않았고 다음 달 고지서에 요금 할인이 추가 적용됩니다. 다음 달 5일 이후에는 할인 혜택이 반영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는데 가장 더웠던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의 전력 사용량을 고스란히 정산해야 해서 누진제의 부담도 커질 전망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지난주 14개월 만에 1,100원 선 아래로 떨어지더니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위원들이 잇따라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국제금융시장에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데요. 자, 이 내용 경제부 염혜운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 뒤에 출렁였던 환율이 최근 들어서는 다시 한번 들썩이는 모습인데요.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프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2달 동안의 원-엔 재정 환율 그래프입니다. 엔화는 브렉시트 결정 이후에 급격하게 상승하다가 7월 중에 급하강했습니다. 최근 다시 100엔에 1,090원대로 조금씩 상승하면서 엔고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원달러 환율 그래프입니다. 7월 초부터 꾸준하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16일에는 장중에 원-엔 환율보다 원달러 환율이 더 낮아져 버렸습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 뒤에 이런 현상은 장중에 3번 정도 발생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반기 들어서 원화와 엔화 모두 달러화에 비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해보니 원화의 절상폭이 엔화보다 훨씬 컸습니다. 7월 이후 달러화 대비 원화는 5.46% 올랐는데 엔화는 1.63%에 그쳤습니다. 엔고로 일본 경제가 비상이 걸렸다는데 원화가 그보다 더 올라버린 겁니다. 이런 탓에 상반기에 무려 16.5%나 올랐던 원-엔 환율은 하반기 들어 상황이 180도 달라지면서 오히려 3.9% 하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원화 강세의 배경을 크게 4가지 정도로 요약합니다. 브렉시트 이후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낮추면서 돈을 풀고 있고, 이에 따라서 국내 주식과 채권 시장에 외국인 자금이 대거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한 데다가 얼마 전에 S&P가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한 영향도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환율 하락이 되면 가장 민감한 건 아무래도 수출 기업 아니겠습니까? 결국 물건을 팔아서 달러를 벌어도 이 원화로 얼마 못 바꾸게 되니까요. 네, 우리보다 먼저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인 일본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세계 2위 자동차 업체 토요타는 1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대비 15%나 떨어졌습니다. 환율 영향을 뺄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오히려 올랐는데도 엔화 강세 탓에 결과적으로 손실이 우리 돈으로 2조 5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이런 엔고 현상이 국내 업체들에게 그동안에는 반사 이익이 되었는데요. 이제는 우리도 난감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원달러 환율이 10원 떨어지면 매출은 2천억 원 하락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 불과 6개월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원달러 환율은 140원 하락했으니까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환율 쇼크라고 할 만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가 쌀 때 사놓자 이런 투자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네, 환차익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를 환테크라고 합니다. 최근 가장 주목받는 건 달러 환매 조건부 채권 RP입니다. 증권사가 가지고 있는 달러 표시 채권을 고객들에게 쪼개서 팔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증권사가 되사가기로 약정이 돼 있는 상품입니다. 증권사가 망하지 않으면 확정된 금리를 받을 수 있는데요. 대형 증권사들의 달러 환매 조건부 채권 판매액은 1월에는 1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이번 달 들어서는 12억 6천만 달러까지 급증했습니다. 수익률은 1년물의 경우 1% 안팎인데 환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요즘처럼 환율이 낮을 때 투자하는 게 유리합니다. 좀 더 보수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분이라면 달러 예금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말 그대로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은행에 예금했다가 환율이 오르면 예금을 해지하고 원화로 다시 바꿔서 수익을 내는 겁니다. 달러 예금 금리는 연 0.1%에 그치고 환전 수수료가 2에서 4% 정도 되는데요. 환율이 지금보다 20원 이상 오르면 그때부터 이익을 보게 됩니다.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오를 거란 기대 탓에 환테크를 부추기는 분위기인데요. 달러 채권이나 해외 상장 펀드 등은 원금 손실 우려가 있는 만큼 분위기에 휩쓸리기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네, 코스피 상장사들의 상반기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매출은 제자리 걸음했는데 기업이 얼마나 장사를 잘했는지 보여주는 이익 지표는 대폭 개선됐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대신증권 조승빈 연구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 상장된 514개 기업의 상반기 매출액이 나왔거든요. 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0.64% 느는 데 그쳤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선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분기에도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6.6% 감소했습니다.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기업들의 매출이 늘어나기는 어려운 환경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원자재 가격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여전히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의 흐름을 보여주는 CRB 지수는 지난 2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8.2% 하락했습니다. 이런 원자재 가격의 하락은 제품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매출에는 부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군요. 그런데 또 이익은 증가했거든요. 영업이익이 14.44%, 순이익은 20.17%나 대폭 올랐습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우선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영업이익률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자재 가격 하락은 제품 가격 하락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원가 하락 폭이 더 컸기 때문에 마진 개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또한 원화 약세로 인해 수출 실적의 원화 환산 이익이 증가한 효과도 영업이익률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순이익 개선 폭이 영업이익보다 좋았던 것은 작년 2분기에 순이익이 부진하게 나오면서 기저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조선이나 항공 등 작년 2분기에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던 기업들의 실적이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시장 전체 순이익 회복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이런 요인들이 있군요. 자, 그리고 올해 상반기 10대 그룹 상장 계열사에서 직원 5천 명 가까이가 짐을 쌌다는 보도도 나왔거든요. 이런 인적 구조 조정도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될까요? 현재까지 이익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원재료 가격 하락에 따른 마진 개선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매출액에서 원재료비인 매출 원가를 뺀 매출 총이익률이 계속 빠르게 이제 상승을 흐름을 타고 있는데요. 반면 같은 기간에 임금 등이 포함된 판매 관리비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까지는 구조조정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명예퇴직비 같은 비용들이 일시적으로 지불하게 되는 임금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실적에 부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다만 이제 추가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향후에는 구조조정 효과가 이익 개선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구조조정보다는 원재료 가격 하락에 따른 이런 이익이 크다, 이런 분석인데, 자, 그렇다면은 성장 없이 이렇게 이익만 드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올해 하반기 시장 전망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기대 이상의 실적을 기록하면서 3분기 실적 컨센서스 상향 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원가 절감에 따른 마진 개선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하반기 실적 개선 가능성도 높아진 모습입니다. 다만 하반기에는 부정적인 요인들이 점차 부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요. 우선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하반기에도 매출은 늘어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미국 경기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중국은 성장이 둔화되고 있고 최근 사드 관련 이슈로 국내 기업들에게 중국과 관련한 부정적인 뉴스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우려를 높이는 요인입니다. 네. 또한 그동안 실적 개선에 큰 힘이 되어줬던 원재료 가격의 하락폭이 빠르게 줄어들면서 원가 절감 효과도 점차 약해지고 있다는 점은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개선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이른바 원샷법 시행으로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재합병에 대한 전망이 제기된 데 대해 박대영 삼성중공업 사장은 당장 재합병을 추진하진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박 사장은 오늘 오전 서울 삼성 서초 사옥에서 사장단 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삼성엔지니어링도 삼성중공업도 독자 생존이 우선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현재 유상증자를 준비하고 있고 규모는 1조 원가량이면 충분할 것 같다며 삼성엔지니어링의 기술이 삼성중공업에도 필요하긴 하다며 원샷법의 대상이 되는지 재합병을 요청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마트가 인터넷 방송 서비스인 다음TV팟에 1인 방송 채널인 채널 377을 개설하고 젊은 소비자들과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부터 20분 동안 진행된 방송에서는 걸그룹 레인보우 멤버 지숙이 나와 가정 간편식 등을 활용한 요리법을 소개했습니다. 채널 377에서는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유명인이 실시간으로 1인 방송을 선보이고 SNS 등을 통해 짧게 편집된 영상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국전력이 기술혁신 분야에서 성과를 거둔 100개 기관을 선정하는 2016 CIO 100 어워드를 수상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와 인텔, 코카콜라 등 세계적인 기업이 수상했고 국내 기업으로는 한전과 삼성전자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전은 빅데이터를 전력 설비 고장 분석 등에 활용하는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 기술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농심이 올해 상반기 해외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늘어난 3억 1,470만 달러, 우리 돈 3,45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심은 대표 라면 브랜드인 신라면이
중국과 일본, 미국 등지에서 고르게 성장한 데다 김치라면과 감자면 등 국가별 인기 라면이 매출 증가를 뒷받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매출은 16.6% 성장했고 미국과 일본에서는 각각 12.9%, 29.4% 늘었습니다. 오비맥주가 오는 20일 잠실 종합운동장 주 경기장에서 음악 페스티벌인 카스블루 플레이그라운드를 개최합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이 음악 페스티벌은 다양한 액티비티 프로그램과 함께 음악을 즐기는 새로운 방식의 축제입니다. 올해는 첫 내한 공연을 하는 세계적인 뮤지션 티나 셰를 비롯해 다이나믹 듀오와 프라이머리, DJ 쿠 등 국내외 최정상 음악가와 DJ들이 출연합니다. 네, 속속경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6시 뉴스통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